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환율이 1280원이 됐어요. 네, 한미 금리 차가 지금 최대로 벌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1280원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정책 실패 인정하라.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한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외환 보유고에서 보면은 달러가 전에는 무려 70%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만에 달러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기축통화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서 석유랑 가스를 이제는 위안화로 결제하자, 여기까지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브릭스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고 그 속에서도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이런데 위협을 느낀 미국이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독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변혁기에 미국만 살겠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다른 나라들에게는 인근 궁핍화 전략이죠. 다른 나라들은 아주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달러를 올리고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쟁 위기를 만들어 갖고 무기를 판매하다가 유럽에서 급기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만 배부른 거 아니냐. 마크롱이나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까지도 반발을 했죠. EU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역환율 전쟁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전쟁에서는 자기 나라의 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 자기들의 돈의 가치를 낮추는 거죠. 계속 낮춰가지고 무역 경쟁력을 높이고 자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자제하게끔 만들고, 다른 나라가 도리어 이 수입을 하게끔 만들고 다른 나라가 여행을 오게끔, 자기들의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그러한 환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역환율 전쟁에서는 자기들의 금리를, 자기들의 돈의 가치를 계속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를 계속 올려가지고 수입을 싸게 하게 되는 거죠. 수입. 그렇게 되면 수입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을 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우리 니네한테 수출 안 하겠다, 수입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자기네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겠다라는 이기적 발상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1대1로도 우리가 잘 맞고 대처를 해야 되지만, 미국의 약탈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이라는 측면들은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경제적 꼼수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거를 이제 정치나 안보를 이용했는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라든지 유럽의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가치가 저하됐어요. 저하된 상황에서 또 강달러 현상이 계속 일어났는데, 오늘 일본이 마이너스 0.1 금리인데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이렇게 변동 가능성을 뒀단 말이죠. 이러면서 엔화가 강세가 일어나면서 환율이 1280원으로 떨어진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
그리고 관광, 상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는 금리를 절대 인상하면 안 됩니다. 빨리 분위기를 전환시켜 가지고 금리를 사실상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됐어요.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동결하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것은 자기 나라 사정을 고려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정, 기업이나 가계부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정황인데, 지금 정부는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뒷북을 치면서 이제 경계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까지도 지금 이 공급의 문제를 왜 수요의 문제로 풀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이면은 금리를 통해서 이걸 진정화시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공급의 문제인데 왜 이걸 수요의 문제로 풀려고 그러냐.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유엔이 정상적인 발언을 하고 양심 있는 학자들이 양심 있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학자나 교수나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다 정부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부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런 거 비판하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더니, 저에 대해서 엄청난 이 뭐 욕폭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조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상황을 좀 보면은요. 유엔이 연준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금리 인상 중단을 해라, 경기 침체가 위험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지금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글로벌 침체가 위험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 온 거고, 수요 측의 해법으로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네,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이렇게 리처드 코즐라이트는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공급 측면의 문제를 왜 수요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풀려고 하느냐. 네,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유엔의 얘기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인 연합회, 정경련 연합회 허창수 회장이 아세안에서 자원 공급망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으로 풀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인들도 정치인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비판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래서 아세안에서 자원 공급망 해법을 찾아야 된다. 유엔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금리 인상 경제 망가뜨린다. 그리고 왜 공급의 문제를 수요의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환율이 일본은행 완화 축소에 1280원으로 마감했어요. 환율이 떨어졌죠. 네, 지금 떨어진 정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창용은 3.5 약속 아니다, 금리 인하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용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창용이 이제 한국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은행은 독립됐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다. 연준의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이걸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그 연준이라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데 민간은행 연합회예요. 민간은행 연합회. 그 민간은행 연합회 얘기 들을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자기 나라 사정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베로 교수는 통화 긴축이 더 깊은 침체를 초래한다. 금리 인상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활력을 위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 법인세율이나 민간이 국가 경제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당선 직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영한 경제학자 베로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한국이 금리 인상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도 정부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금리 인상 내려야 한다. 이렇게 연준 막 비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직설적이니까. 제레미 시걸도 이 교수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이 교수도 연준 과잉 긴축 우려된다 하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엔화 가치 상승에 약달러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약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올 들어서 700톤의 금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달러보다 앞으로 이 달러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의 이번에 꼼수는 미국이 스스로 자기들의 약점을 드러낸 거다. 결국에는 달러, 강달러 현상 속에서 금값이 떨어지고 은값이 떨어지고 증권 그리고 채권 이런 게 다 떨어졌어요. 뭐 비트코인은 아예 박살이 나고 이런 정황에서 이 금을 매수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달러보다는 금이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지금 깔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달러 자산 내다 팔아버리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달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부작용 고려해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파월 의장 이 사람은 이게 바지 사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뒤에서 이 연준이라는 것은 유대금융이 장악하고 있죠. 유대금융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에 대한 규칙통화 패권. 그래서 이러한 정황이고 일본 은행 총재는 금리 변동폭 확대, 금리 인상 아니다. 금리 완화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이제 드디어 그동안은 저물가 그리고 저물가의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저물가 현상 속에서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요즘에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한테는 야 이게 이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호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 변동폭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달러가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 눈치를 좀 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10년 끝나간다. 아베노믹스 끝의 시작.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일본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전략이다라고 보면 되고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두 개 축으로 경제 여건을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수출과 창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게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상황에서는 기업 가게가 다 무너지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경제 기본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죠. 일본마저 항복한 금리 인상, 우리 환율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예요. 금리 변동폭 확대, 금리 인상 아니다, 금리 완화 유지한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고용 창출 물가 관리가 복지이자 약자 보호다. 지금은 복지이자 약자 보호는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거. 이거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있다 뒤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 정책을 빨리 폐기해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